안녕하십니까, 왕종근 이세진의 성공 성공 파트너 시간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즐겨 신으시던 집신. 네. 집신도 짝이 있는 건 물론이고, 네. 집신도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종류가 있나요? 예, 5합회, 10합회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5합회는 5가지의 줄로 좀 느슨하게 엮은 것이고, 10합회는 10가닥의 줄을 가지고 촘촘하게 좀 튼튼하게 만든 집신이에요. 그래서 큰 길을 갈 때는 튼튼한 집신을 신고, 산길을 올라갈 때는 약간 느슨하게 전 5합회를 신으셨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산길을 올라갈 때는 느슨한 신발을 신으면서요, 이 발밑에 디뎠을 때 개미나 지렁이 이런 미물들을 살리기 위한 그 배려가 느껴지는 신발을 우리 조상님들께서 만들어서 신으셨다는 거죠. 정말 배려와 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로부터 정말 머리가 뛰어났다. 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더 현명해지고 싶다, 나는 더 지혜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매주 월요일 성공특강 디딤돌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책을 통해서 배우실 수 없는 부분까지 함께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강연자는요,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시는데, 네. 소상공인 여러분이 부동산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게 운영 자금도 없는데 땅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죠. 상권에 대해서 이분이 박사님이래요. 상권 전문가를 모시겠다는 소상공인하면 상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의 강연자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는 셀 수 없이 많다. 업종 선택과 자본, 마케팅과 트렌드 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소가 바로 입지 선정이다. 그래서 오늘 성공특강 디딤돌에서는 상권 전문가 선종필 대표와 함께 입지 선정의 가장 기초적인 유용한 정보, 그리고 창업 아이템 선정과 마케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비 트렌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성공 창업을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지금 성공특강 디딤돌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강연자 선종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예. 상권 전문가입니다. 네. 상권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투자 대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적인 상황들을 예측을 좀 해봐야겠죠. 속된 말로 장사 좀 잘 될 거냐 이 얘기겠죠. 그걸 조금 입지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볼 수 있는 눈을 좀, 경험치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네. 가장 뜨고 있는 상권은 어디예요? 뭐 우리가 이대앞, 홍대앞 많이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제일 뜨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명동이죠. 명동은 네. 예전에도 떴고 뭐 지금도 뜨는 또 건가요? 강남이기도 하고. 예. 명동이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옛 영화를 되찾는다는 얘기가 될 네,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뭐 해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부분들의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특급 호텔에 대한 부재 부분으로 인해서 예. 레지던스 호텔의 공급도 굉장히 많이 러쉬를 이루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상권의 형성 부분들이 어느 날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에 생겼다 저기에 생겼다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특정한 볼륨 정도의 크기 정도의 상권들이 형성이 되면 이 상권의 변천이나 천위 과정들을 겪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상권 중에서 어떤 얘기 좀 준비하셨어요? 상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육성이 되고 있죠. 근데 정부 정책적인 지원들은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글 같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많은 중소고 상인들이 그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베이비붐의 은퇴 세대들이 또 가속화되고 있고요. 문제가 제일 심각해지는 부분들은 내수에 대한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자꾸 수요를 갈라먹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완전 대박집이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 안에는 개인적인 마케팅의 수완이라든가 장사 수완도 굉장히 크겠지만 선택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몫이 하나 있죠. 자리값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조사를 하는 부분과 자료조사 이후에 어떤 선택으로 했을 때 좀 비교평가해보는 리스트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선종필 대표와 함께하는 성공특강 디딤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권 분석과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대한 분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때는 한 번도 없으셨나요? 내가 잘 아는 내 생활 반경 속에 있는 곳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동네에 대한 업소가 언제 이사 갔고 누가 망했고 누가 새로 들어왔어 뭐 이런 정보들을 잘 알 수 있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대해서는 정말 남의 다리 긁는 것 기분 같은 게 들죠. 좀 막연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막연한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중기청이나 또 민간업체들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막대한 시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용한 정보들에 대한 성격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본인이 해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데이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긴 베스트 굿이니까 무조건 창업하십시오가 아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라는 것 안에서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본인만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든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상권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이 정보가 제공된 범위 안에 내가 어떤 해석을 가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초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상권 그러면 대부분 역세권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역세권 범위 내에 특정 지역에 대한 범위들의 상권을 한번 살펴보면서 샘플로서 쳐다볼 텐데요. 이 원형 부분들은 반경 섹터를 물리적으로 동일한 반경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이런 다각형 반경들은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특정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의 데이터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권 구하기가 돼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시장 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음식이라면 음식 업종, 또 음식 중에서도 어떤 음식과 관련된 업종들을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잘 그리려고 하는 식당과 관련된 음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하기를 그렸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데이터 부분들을 구축해놓고 수없이 많은 예비 창업자라든가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 업체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마치 업체가 창업 컨설팅을 할 때 막대한 시장 조사를 한 것처럼 보여지게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상권을 하나 그려봤더니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한 먹자골목과 관련된 부분, 또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섹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런 섹터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나는 이 부분만이라고 해서 또 지금 상권의 범위를 국한되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확장 분석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선택업종의 현황 및 추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현황 및 추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0년 6월 중심으로 해서 99개에서 2012년 6월 114개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본인이 골목 상권을 건물마다 어떤 업종이 들어있는지 카운트해보거나 세보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노력만 들인 것만 가지고도 유용한 도움이 될 텐데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영업 하시거나 자영업자로 상권을 조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 값에 대해서 절대적 맹신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데이터가 어떤 큰 거시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에는 유용하지만 실제 본인이 이것을 맹목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정적 판단으로 활용되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평상시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하는 이 공기관에서 마련된 데이터 내용들도 사실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당연히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물리적으로 어떤 통계를 수집하기
수립하거나 정리해서 배포하거나 보여지는 데까지는 기간의 경과라는 부분들과 노력과 시간들이 들어가죠. 이런 시간적 편차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점 오차가 생긴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 검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맹신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런 오차를 줄이자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프랜차이즈 창업 점포 개설팀들이 이런 정보들을 대부분 보기 좋은 용역 보고서의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막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쟁업소의 직접적 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일반적 거시시장에 대한 자료들을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보고서 꾸미기를 위한 편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막대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비용들을 지불할 대가를 충분히 조사해 준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렇죠. 자료만 믿지 말고 내 발로 뛰어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 그렇죠. 맨 마지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권을 본인들이 처음부터 꽝인지 죄송한 속된 표현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부분으로 그런 판단들을 모두 물리적인 시간들과 비용들을 투입을 해서 조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단 1차적인 거시적 환경이 괜찮은 곳이라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 지역은 꼼꼼하게 상권 조사를 직접 해야겠구나라는 판단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권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2년 내에 3년 내에 타 브랜드로의 전환, 또 업종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거의 뭐 한 50% 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털에 쳐보시면 업종 전환 환영, 업종 폐점률 거의 별로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치열한 이 자영업자 시장에서 A 브랜드 또는 A 업종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분들을 브랜드 전환이나 업종 전환을 시켜서 다시 재창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창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또 똑같이 첫 번째 실패를 또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조금 더 자영업자들이 좀 현명하고 이런 데까지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업체들도 단순히 보고서 페이퍼 몇 장만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떤 브랜드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상권 분석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사항이나 우려되는 걱정 부분들이 많아서 데이터에 대한 뒤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를 한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본인이 직접 조사해서 거시적인 환경만이라도 만들어내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정보들을 너무너무 잘 활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아까 한번 쭉 말씀드렸던 열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거주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근데 이 거주 인구를 활용을 할 때에는 내가 상권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본인 그리는 값들에 대한 얘기로 결과를 달리 보여주는데 상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만큼 그려놓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상권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 상권이 이제 그려지겠죠. 자, 이런 부분 안에 굉장히 유용한 게 많이 있죠. 통계청이 인구주택조사 총 센서스 한 거 안에는 각 가구별로 문화소비는 도대체 얼마를 했고 외식 소비는 얼마를 했고 의류 뭐 이런 거는 얼마를 했고 복지 뭐 이런 건 얼마를 했는지 이런 비용들에 대한 데이터 통계들도 다 있어요. 또 특히나 이 지역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직종군에 따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 데이터의 시점적 부분들이 충분히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라면 유망한 창업업종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좋습니다. 예. 맞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학원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아동 관련된 업종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만약에 비중 있게 20대, 30대에 대한 여성분들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게 좀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면 임의용 계통이라든가 이런 패션 부분들에 대한 업종, 오케이, 뭐 그렇지. 아니면 후식이나 카페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인구의 성비적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평균치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나타낼 수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부분만 가지고도 그렇다면 경쟁업소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본인이 특정 지역을 어딘가에서 점포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창업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막연하죠.
본인 살고 있던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 반경 외적인 곳에 대해서는 아예 밑그림 자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보지 않고도 일정하게 이만한 사이즈로든 더 큰 사이즈로든 현장에 가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역세권 중심에서 그려볼 수 있다든가 기초적인 데이터 부분들을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유용한 사이트이죠. 전국에 정보 제공. 어느 도시나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거의 전국 상권화 되었다시피 하고요. 네. GIS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표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행정 동단위가 있는 곳들이면 어디든 다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하는 곳들은 이제 데이터 축적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서비스에 한계가 있겠죠. 다만 이미 상권들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유용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렸던 부분이 한식, 한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류표를 셀렉트를 선택을 했을 때 업종에 대한 게 100몇십 개가 나왔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용자들이 좀 들여다봐 주라는 거죠. 이 안에 실제로 살펴보면 순두부, 순댓국 뭐 이런 부분들을 세부 분류로 따로 떼놨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본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한식적인 부분, 양식이 아닌 건 다 한식 아니다라는 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의 착각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좀 더 세분화되어져 있는 업종들을 따로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특정 지역에서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된 상권을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태까지 몰랐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일단 접근적인 부분에서 큰 고민 하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기에 사용자 스킬에 대한 부분이나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부분처럼 업종 한 가지만 가지고도 본인이 막연하게 양식 아니면 다 한식이겠지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더 많은 활용점들을 가지시면 비교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 값에 대한 결과가 떨어지는 값은 발품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그려보는 영역들도 본인의 이해가 깊어야지만 그 영역들에 대한 데이터 값도 자세히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유용한 정보들의 막대한 예산들을 소진해서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몰라서 못 쓰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특히 또 업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지역 상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죠. 왜 그렇죠? 자, 일단 본인의 제1창업에서 실패를 하셨던 데에는 여러 가지 창업 실패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자본의 부족이라든가 마케팅의 부재라든가 이런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해당 지역의 상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극복 요소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이런 데이터가 유용하게 제공되고 있는 곳과의 직접적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한 상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이 상권 분석표,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잖아요. 네. 민간도 하고 있고, 공공도 하고 있고. 예. 옛날에 이런 자료가 없었잖아요. 네. 지금 뭐 사실 아주 세밀하면 놀라울 수밖에 없어. 상당히 놀라운 자료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 놀라운 자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 내가 가서 내 눈으로 실제로 보고 살펴야 할 상권은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뭐 시세 데이터라든가 예. 또 실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변동성 시점 전환이 있을 수 있는 뭐 소비 지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업종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 중에서 폐점과 또 개점에 대한 부분들이 신속 오늘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오차 범위를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발로 뛰면서 그 동네 주민들이나 부동산 이런 점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네요. 충분히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본인이 조금 더 이 데이터에 본인만의 노하우나 본인만의 정보를 좀 더 가미해야 더 완성도 있는 상권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뭔가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네. 이 분석표만 믿고 그래, 이 정도 상권이면 됐어. 이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고
얼마나 또 그 부근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지 예.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상권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권의 힘에 본인도 흡수돼서 어떤 부분들의 자리를 선택해야 될 텐데요. 네. 이 자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나 자본을 제외하고 나면 한 번 결정하면 취소가 안 되는 것들이죠. 마케팅은 부족했던 것을 조금 더 연구하면 더 노력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장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요. 이 자리 선택 시에 대한 부분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점점 바람도 차지고 좀 스산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럴 때에는 뭐 누군가 찾아서 대화도 하고 싶고 옆에 누가 있기만 해도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옆에 누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혼자서 외롭게 결정해야 되고 힘들어도 외롭게 막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요, 이 불안한 마음이 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아마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같은 상권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사귀어두면 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경쟁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좀 어려움도 같이 고민하고 기쁨도 같이 느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상가 번영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바로 내 옆 가게 사장님과는 무조건 잘 지내실 필요 있다. 바로 옆 가게, 또 이쪽 옆 가게. 네. 서로 좀 저녁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좋죠. 힘든 점 서로 의논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바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